보신 것처럼 반일 종족주의 내용이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사실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재해온 탐사부 유선희 기자와 해당 주장을 좀 검증해보고 이들과 일본 극우 단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위안부 문제부터 들여다보죠. 사실 이건 계속 검증해왔던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데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위안부 강제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인 성매매였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안부 생활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또 개인적인 영업이었다. 이런 주장은 이영훈 교수 또 이우현 위원이 공통적으로 반일 종족주의에서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예. 근거를 좀 보면 조선시대부터 기생이 있었고 위안부가 있을 당시에 민간 매춘업, 그러니까 성매매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않고 음성적으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또한 적어도 10,000명 이상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천 명이 일본, 대만, 만주, 중국에 가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예. 하지만 학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그 일반 여성들, 성매매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 갑자기 성매매와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갔던 분들이잖아요. 거기 안 갔으면 그렇게 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제도 가운데 위치시켜가지고 결국 일본군 위안부는 공창제의 일환이고 뭐 일본 극우가 얘기하듯이 매춘부와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도록 논리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할 수 없이 간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지금 이쪽 이영훈 교수 측이나 이우영 위원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 역사적으로 뭐랄까요? 기록으로 검증된 바가 많이 있는데. 네, 정혜성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기록으로도 또 증언으로도 일관되게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위안부가 자신의 선택이었다라는 이영훈 교수 또 이우현 위원의 주장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연구 내용과도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이 본인들 있었습니다. 연구하고도 서로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라는 책을 보겠습니다. 예. 이 교수의 스승인 안병직 교수가 2013년에 썼는데 서문을 보면 이영훈 교수와 이우현 위원이 연구를 주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책의 42페이지를 보면 위안소가 군부대와 같이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위안부가 놓인 처지가 성적인 노예 상태로 보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일 종족주의에서 이 내용은 정작 빠지고 정반대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앞서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이런 주장이 결국 일본 극우들의 주장하고 거의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우현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좀 보겠습니다. 이우현 위원을 다음 달에 일본 순회 강연에 초청한 니시오카 스토무 일본 역사인식 문제연구회 소속입니다. 예. 일본 역사 왜곡의 상징과도 같은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들었던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른바 새역모에 전쟁 동원을 부정하는 글을 썼던 인물입니다. 예. 네, 이우현 위원의 유엔 연설을 지원한 인물 후지키 슈니치 일본 국제역사 논전연구소 소속입니다. 여기도 역시 새역모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이 새역모는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만든 사사카와 재단, 지금 이름은 일본 재단인데 이곳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던 곳입니다. 예. 결국 따지고 보면 전범 세력의 자금 지원을 받은 단체 새역모를 통해서 침략 전쟁을 부정하는 극우 이론이 종합이 됐고 그게 갈라져서 지금 한국은 물론 미국으로도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이영훈 교수 또 이우현 위원이 속해 있는 낙성대 경제연구소 역시 과거 일본 도요타 재단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현재 드러난 상태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입장은 뭡니까? 과거에 지원은 받았지만 그것이 연구나 자신들의 연설과는 관련이 없다,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돈에는 죄가 없다라는 설명인데 학자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극우파적인 일본의 재단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돈에는 죄가 없다는 얘기는 그 본인들이 한 얘기입니까? 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가요? 그것이 예. 유튜브에서 그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랄까요? 일부한테만 국한되지 않고 유튜브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요. 네, 이영훈 교수가 지난달에 외신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자유론, 그 자유론을 신봉하고 이 정치 세력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예. 실제로 이날 간담회엔 현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다수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렇게 외국으로 또 유튜브로 또 정치권까지 이제 이런 주장들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사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일본 극우의 주장이 뭔지 전문가의 의견으로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극우파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거의 하나이거든요. 일본은 절대 과거에 전쟁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고 일본군은 그러니까 보통 국가로서 당연히 부활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예, 이렇게 위험하게 흐를 수 있는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사실을 근거로 좀 더 철저하게 사회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가 만난 상당수 전문가들의 우려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